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20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한 직후인 새벽 3시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번화가 클럽에선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 새해를 맞아 청춘의 시간을 음악과 함께 즐기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엔 당시 23살이던 남성 A씨와 그의 여자친구 B씨도 함께였습니다. 이날 A씨는 방위산업체 소집 해제를 딱 3개월 앞둔 상태였는데 새해를 맞아 여자친구와 신나는 시간을 보내려고 클럽을 찾은 겁니다. 커플은 음악에 춤을 추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이들 곁으로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여자친구 B씨에게 관심을 보여요. 소위 찝쩍대면서 같이 놀자는 거죠. 커플은 당황했는데요. 화가 난 A씨가 나서서 남성 가로막고 내가 이 사람 남자친구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밝혔죠. 근데 웬일인지 이 남성이 들은 채도 하지 않더니 급기야 여자친구 B씨의 손목을 낚아채서 강제로 끌고 나가려는 이런 추행을 시도합니다. A씨는 당연히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붙잡았고 왜 이러냐 이러는 사이에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남성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씩씩대던 그가 자신의 일행인 또 다른 남성 2명을 불러왔어요. 그리곤 A씨에게 무리가 다 같이 시비를 걸기 시작하죠. 지금 보니까 상대가 무려 3명이에요. A씨도 혼자 상대하기엔 역부족인데 게다가 딱 보니까 이 무리가 다들 체격도 좋습니다. 실제 남성들의 정체는 당시 21살의 대학생이었던 E씨, 김씨, O씨. 이들은 태권도를 전공한 유단자들이었고요. 각종 대회 우승 경험은 물론이고 이들 중 한 명은 국가대표 선발 예선전에서 1위를 했을 정도인데요. 클럽 안에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체육인 무리 3명이 A씨를 향해서 급기야 폭력을 퍼부어요. 주변에서 비명 질렀고 그제서야 클럽 직원이 달려와서 이들의 싸움을 제지했죠. 하지만 3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A씨의 멱살을 붙잡은 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인근 상가로 A씨를 데려가요. 벽 쪽으로 몰고 막 둘러쌌죠. 이 과정에서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곤 일당이 무릎과 발로 A씨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꽤 큰 소란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워낙 이 무리가 막 안아 무인에 난폭한 상태여서 그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길 무서워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이 폭행을 견디지 못해서 힘없이 쓰러집니다. 근데 일당이 번갈아 가면서 구둣발로 계속 A씨를 걷어차요. 아니 평범한 성인 남성 3이 몰려들어서 이렇게 누굴 때려도 위험한데요. 심지어 이들은 지금 체육대학에 재학 중인 태권도 유단자들이잖아요. 폭행이 약 10분 정도 이어졌어요. A씨는 점점 의식을 잃게 되죠. 그러던 중 김씨가 기절한 A씨의 얼굴을 마치 축구공을 차듯 강하게 걷어찹니다. 곧 얼굴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렸죠. 이후에 무리들은 A씨를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나버려요. 그 사이에 이걸 목격한 시민들 신고로 구급대와 경찰이 출동을 했고 급히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폭행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하고 맙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현장은 새벽에도 사람들이 상당히 붐비는 번화가였어요. 그래서 목격자도 굉장히 많고 또 당시의 장면은 근처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일단 김씨 일당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한편 이 무리들은 현장을 벗어났잖아요. 김씨, 이씨, 오씨 이 3사람이 향한 곳은 근처 편의점이었어요.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 남성을 사망하게 만든 직후인데요. 반면에 이들을 쫓고 있던 경찰들은 일당이 택시를 잡아 타고 갔다는 결정적인 제보를 확보하게 돼요. 새벽 3시 20분 일행 중에 김씨와 이씨는 각각 아이스크림을 든 채 함께 택시에 올라탔어요. 같은 방향에 살았다고 해요. 오씨는 다른 택시를 잡아 탔고요.
그런데 김 씨와 이 씨가 탄 택시 안에서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요. 이게 기사님한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발신자는 경찰이었죠. 기사님, 듣기만 하세요. 혹시 지금 남자 셋을 태우고 가시나요? 택시기사님이 당황했지만 둘인데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경찰이 그들이 현재 폭행 사건의 용의자라고 설명하는데 순간 너무 놀란 기사님이 에? 남자 셋이 사람을 폭행하고 지금 내 택시에 탔다고요? 이 말에 택시 안은 싸늘해졌어요. 여태껏 떠들고 농담을 짓거리던 김 씨와 이 씨는 고요해졌죠. 전화를 끊고 나서 택시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손님들, 건대 앞에서 그 싸움하고 지금 뭐 이렇게 오신 거 아니죠? 지금 경찰한테 전화가 왔는데 생명이 위독하대. 두 일행은 여기서 서로를 쳐다보면서 좀 당황스러워 하더니 이내 천연덕스럽게 대답해요. 에이, 저희는 사람이랑 안 싸워요.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걸까요? 경찰은 일찌감치 이들의 신원을 모두 파악한 후였습니다. 그리곤 각각의 거주지에서 3명을 모두 체포하는 데 성공했죠. 이어 법원도 곧장 구속영장 발부했고요. 이어서 경찰 조사를 받은 김 씨 일당은 폭행한 건 맞다. 하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며 살해 의도를 강력히 부인합니다. 자, 그런데 이 김 씨와 이 씨가 탔던 택시 내부의 블랙박스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황당합니다. 이들에게서는 방금 전에 저지른 폭행에 대한 그 어떤 죄책감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둘이 막 낄낄거리고 서로 막 주먹을 휘두르고 맞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막 재현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고요. 야, 막 내가 네 킥 팍 쳤잖아. 이런 말도 남겨져 있었다고 해요. 이런 뻔뻔함으로 봤을 때 분명 이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자, 이제 세 사람이 과연 누군지 좀 파헤쳐볼까요? 가해자 중 김 씨와 오 씨는 한국체육대학교 태권도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요. 이 씨는 가천대학교 태권도학과를 휴학 중이었습니다. 유단자 3명,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일반인 1명을 폭행하고 사망하게 만든 거예요. 당시 이 소식이 뉴스를 타고 전해지면서 여론의 분노는 정말 극에 달했죠. 무엇보다 숨진 A씨는 희롱을 당하던 자신의 여자친구를 보호하려다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이 피해자 A씨가 절대 먼저 누군가에게 시비를 걸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바른 청년인데요. 한편 새해 첫날 하나뿐인 외아들을 잃게 된 유가족은 너무도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버렸죠.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경찰은 처음에 일당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2020년 2월 7일에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또 택시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했고 검찰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게 돼요. 2020년 4월 3차 공판이 열렸는데 이때 이슈는 이들 셋 중 과연 누가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냐라는 부분입니다. 결정적인 주범을 가리는 부분이죠. 증인 신문이 펼쳐졌는데 예상대로 이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이때 3명이 공통적으로 어필한 게 있었어요. 만약 그 피해자가 위중하다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바로 도주했을 거예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담배도 피우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때린 건 맞는데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라는 주장이죠. 한편 일당 중에 오 씨는 자신의 뇌종양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해요. 자기가 폭행을 한 게 뇌종양이 있어서 쉽게 흥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좀 추잡한 변명 같죠? 하지만 사건 직전 일당이 소주 10병을 나눠 마셨다는 게 결국 드러납니다. 재판부는 아니 뇌종양이 걸려가지고 약을 먹는다는 사람이 술을 지금 이렇게 먹어요? 하면서 오히려 호통을 쳤고요. 재판 당시 검찰은 가해자 3명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9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에 있어서 중요했던 부분은 가해자 모두가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한 체육인이란 점이었어요.
아무래도 발차기 이런 걸 타격했을 때 강도나 위험성이 일반인보다 월등할 수밖에 없죠. 치명적이에요. 따라서 이들의 행위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적용된 겁니다. 참고로 미필적 고의라는 건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예상했지만 그래도 그걸 실행해서 결과가 나왔다는 걸 의미해요. 자,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건 피해자가 사망할 줄 몰랐다라고 억울하게 호소하는 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렇게 1심 판결이 난 후에 가장 먼저 불복한 건 이 씨였습니다. 그는 클럽에서 A씨 여자친구를 추행하고 최초로 시비를 촉발한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그는 경찰 조사 때부터 줄곧 나 때문에 이렇게 시비가 붙은 건 맞지만 나는 폭행엔 가담하지 않았다 라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긴 무죄라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판부는 그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인 2021년 1월 항소심이 열렸는데 이때 3명의 범인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9년이 선고됐어요. 이들 중 김 씨는 상고 취하서를 제출해서 형이 확정됐고요. 또 5월에 열린 상고심에서는 남은 가해자 이 씨와 옥 씨 역시 징역 9년이 모두 확정됩니다. 체육인 3명 무리 다들 아주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분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망한 A씨의 유가족.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은 것도 원통한데 사실 범인들이 받은 형량은 가족들의 예상보다 훨씬 낮았죠. 그래서 막 유가족들이 원통해 했는데요. 당시의 여론도 좀 유가족에 공감하는 분위기였고요. 애초부터 검찰이 너무 적은 형량, 그러니까 12년을 줘야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너무 적은 게 아니냐라는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오히려 무도인이 폭행할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죠. 근데요, 사실상 법적으로 무술 유단자의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물론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범인들은 교도소에서 9년을 보내겠죠. 그리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텐데 아니죠. 어쩌면 그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가석방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재판 결과가 좀 의아하다고 평가되다 보니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이 가해자 중 한 명이 검찰 출신의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소문. 그러니까 전관 예우에 의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게 아니냐라는 루머가 퍼졌는데요. 참고로 전관 예우, 이 말 참 뉴스에 자주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직, 그러니까 이전에 일했던 고위 판사 출신 또는 검사가 퇴직을 할 거 아니에요? 퇴직한 후에 변호사를 맡게 되면 그렇게 해서 만나는 지금 현직 판검사들은 다 자기 후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에서 현직 판검사들이 선배님이 좀 사건이 좀 수월하게 풀릴 수 있도록 유리하게 흘러가도록 특혜를 주는 걸 말합니다. 이게 참 전관예우라는 말이 우리가 많이 듣긴 했지만 완전히 정의라는 단어와는 반대말인 거죠. 아니 무슨 법을 판결하는 데 있어서 봐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 사건에 있어 재판이 전관예우 특혜가 있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시 해석하면 그들에게 내려진 형량이 아무리 생각해도 대중의 공감을 얻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계기는 따로 있습니다. 피해자 A씨의 사촌 누나가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쓴 글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빠르게 퍼져갔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또 분노한 네티즌들이 엄벌을 촉구해야 한다면서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고요. 이 청원은 사흘 만에 무려 3만 명이 동의하면서 당시 큰 화제가 됐었는데 거기에 더해 거센 후폭풍까지 있었습니다. 졸지에 체육인들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덩달아 그들만의 서열 문화, 또 잘 알려지지 않은 각종 폭력, 비리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돼요. 소위 체육인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일명 군기 문화, 이게 오래전부터 논란이 있어 왔죠. 혹여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체육인들이 그동안 막
억눌리면서 당해왔던 그런 게 폭력성으로 드러났고 엉뚱한 일반인에게 폭발한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이어집니다. 또 여기엔 전문가들도 일부 동의했어요. 평소에 너무 폭력이 막 일반적으로 난무하는 상황에 노출되면요, 그걸 범죄로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둔감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막 맞았는데 아씨야, 야, 이 정도는 나도 뭐 지난주에 선배한테 맞았어, 뭐 이런 생각이 좀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죠. 마침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에 김 씨와 오 씨가 다니던 한 체대에서 군기 없는 건강한 체육기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공언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말이 무색하게도 이런 부끄러운 사건이 터져버린 거죠. 또 안타까운 건 이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열심히 훈련에 집중하고 있던 체육인들, 또 운동선수들이 덩달아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사회 여파가 꽤 컸다는 건데요. 이 사건이 체육계 전반적으로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좀 짐작이 되시죠? 근데 문제는 이게 여파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꿈 많은 청년이었던 23살의 A씨.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고 또 든든한 남자친구였던 그가 새해를 맞이한 지 몇 시간 만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경시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던 가해자들. 요즘 말로 완전 빌런 그 자체죠. 부디 교도소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